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건데요. 자, 1부, 2부 나눠서 많은 분들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전화 많이 주셔도 많은 분들 다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수화기 들고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유튜브도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자,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3772-0269번입니다. 자, 먼저 주시면 그만큼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 주신 다음에 02-3772-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또 어려우신 분들 유튜브 상담도 역시 해드립니다. 자, 유튜브는요,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생방송 참여하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1부, 2부 2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들 많이 연락 주시고 제가 역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종목들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전화하고 유튜브 참여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이 시간 동안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잘 올라서 오늘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1.1% 상승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해서 주가가 잘 올라서 출발했는데 이 상승이 좀 요즘 들어서 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들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을 그래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현재 1.03% 역시 상승 중이네요. 거래소와 이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온도차가 조금 있긴 했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나 이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 IT 기업들이 조금 잘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술주들 위주로 또 반등세가 거친데요. 국내 증시 역시 이런 분위기가 또 같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주만 주식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도 이 초기의 반등에서는 기술주 쪽으로 미국 증시 분위기 때문에 몰렸을 뿐이지 다른 종목들 쪽으로 점점 수급들은 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걱정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미국에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앞서서 이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마저 좀 높게 나오면 어떠나 걱정을 했는데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미국 정부가 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이 통과가 지금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임시 예산안을 해오면서 연장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만기가 이제 며칠 앞두지 않은 상태였는데 주말에 해결이 안 됐다면 이제 미국도 셧다운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단기 예산안 통과로 인해서 이런 셧다운을 좀 피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역시 반등 나왔고요. 국내 증시 월요일장에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중요한 굵직한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 주 이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요즘 들어서 이 IT나 이런 다른 종목들에 쏠려 있다 보니까 수급들이 이 중국 관련 기업들이 잘 못 움직였던 이제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해서 이 중국이 양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 양회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밑그림도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은 양회에 대한 그 뉴스들로 인해서 또 주가가 움직이는지 이 여부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하원과 상원에 좀 참석을 해서 이 반기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과 7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금리와 관련된 또 물가와 관련된 발언들이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등락도 일시적으로 또 결정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고용 보고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이벤트들이 하락에 대한 어떤 이벤트라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져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거기 좀 참고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 저희는 지금부터는 상담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상담은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연결 잘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락 주세요. 저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월요일 첫 전화네요. 자, 어떤 예, 종목입니까? 텔레비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실까요? HLB 생명과학이요. HLB 생명과학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14,500원에 50%요. 14,500원에 50%요? 예, 예. 아, 이거 오늘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얼마 됐어요. 아,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이 종목은? 아니, 이게 산재가 네.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그래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냥 묻어놨다가, 네. 이번에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게 됐는데, 네. 이게 더 갈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혹시 1년 몇 년 되신 거죠? 예, 예, 정도면. 몇 년 됐어요. 참 진짜 이 HLB도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HLB뿐 아니라 이제 HLB 뭐 생명과학부터 해서 이제 관련주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부터 좀 많이 매수해서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기다렸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서야 뭐 손실을 회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 시청자분도 예, 예. 지금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이제 참고 기다리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HLB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부분은 이제 리보세라닉과 관련된 이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HLB 생명과학의 경우에도 지금 미국 FDA 승인 소식과 관련해서 이제 HLB 생명과학과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건데 저는 근데 이 종목을 오랫동안 이제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도 보니까 17,600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눌린 거거든요. 네. 근데 주식을 안 파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오랫동안 오랫동안 기다렸기 네. 때문에 또 더 그럴 텐데. 근데 저는 그때 한번 올라갔을 때 좀 물량을 좀 파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 HLB 생명과학을 그동안 이제 매수를 해오면서 이 회사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강 흐름이 좀 보이죠.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종목은 급등이 나올 때는 진짜 잘 올라가기도 해요. 이렇게 탁 이제 치고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치고 올리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하락이 분명히 또 나와요. 예, 예. 그죠? 예. 계속해서 올리고 밀리고 올리고 밀리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 가격이 17,000원 부근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게 이번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흐름을 보면 비추어 봤을 때 비중이 많잖아요. 이미 시청자분께서. 그죠? 그래서 한 17,000원 정도 왔을 때 비중이 얼마라도 좀 줄여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아쉽잖아요. 그때 좀 줄일 걸 이런 생각도 드시죠. 사실 그죠? 지금은 14,500원 매수 이제 가격인데 14,510원이에요 지금. 저는 16,000원 정도를 일단 보거든요. 이때가 최종적인 목표 주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난번에 못 줄였던 물량은 16,000원에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네. 재료가 분명히 나왔고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선반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이미 주가 선반영 되고 나서 주가 빠지고 있는 건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다가 나중에 또 다시 떨어지면 이건 또 몇 년 동안 물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16,000원에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세요. 비중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 25% 정도의 비중을 17,000원까지 좀 끌고 이제 보셨다가 17,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25% 비중을 나눠서 계속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이 종목은 딱 어디 뭐 18,000원, 뭐 2만 원 딱 목표 주가를 정해두고 가면 나중에 그 가격에서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계속 줄여가면서 팔지 않으면 수익에서 못 나오고 또 끌려다닐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종목은 HLB 생명과학은 일단은 16,000원에서 절반 줄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7,000원 거기 진입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줄여 나가세요.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에서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덕산 하이메탈 매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덕산하이 메탈을 매수하고 진짜 연락 주셨군요. 예, 예. 혹시 비중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총에서 한 15%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15% 정도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단기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길게 보실 생각이세요? 뭐 길고 짧고 수익 날 때까지 봐야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시군요. 예, 예.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덕산하이 메탈은 지금 주가가 좀 싼 가격이라고 좀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주가 위치상을 예. 본다면 지금 거의 뭐 6,500원 정도? 이 선에서는 저점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는 한 8,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올려다 보고서 약간 트레이딩을 한다면, 그렇게 좀 예. 보고서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최근에 IT 기업들이 잘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요. 덕산의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관련주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볼 때 이 회사가 지난해 실적이 어땠나요? 혹시 지난해 실적 알고 계시나요? 지난해 실적 안 봤는데요. 안 봤다고요? 예, 예. 지난해 실적이 적자고요. 그다음에 예. 2022년도의 실적도 적자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그 이익보다는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손실이 그 전부터 계속 됐었느냐, 그리고 손실이 또 앞으로 계속 될 거냐,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손실을 보고 있지만 이 회사가 좀 위험한 회사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위험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 이 회사는 지금까지 2022년도와 2023년도까지 실적은 물론 적자긴 했지만 제 생각엔 올해는 아마도 흑자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예, 예. 매수 관점으로 15% 매수를 하시는 건 좋은데 대신 길게 끌고 가면 굉장히 지칠 수가 있거든요. 길게 끌고 간다는 건 이제 그 매수해서 이제 계속 들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 그 안에서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이러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덕산하이메탈은 만약에 매수는 가능한데 매수하신다면 예. 저는 8,000원 선에서 한번 정리하는 약간 이제 거래, 트레이딩, 매매를 좀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길게 보지 말고. 네,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가지고. 어차피 수익 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정도 오늘 그냥 바로 사지 마시고요. 예. 종가 부분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예. 3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목표 예. 주가는 8,000원 정도 해서 그때 팔고 뭐 떨어지면 다시 6,500원 부근에서 다시 사면 되잖아요. 예. 네, 이런 저는 식으로 하는 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길게 보면은 10,000원 가까이 좀 보고 있었거든요. 10,000원 가까이. 예. 근데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이 만약에 예.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년 끌고 가기가 지금 부담이 되지 않나요? 벌써부터?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요.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뭐 수급이 막 들어와서 주가가 막 뛰어 올라갈 만한 그런 건 없어요, 아직은. 예, 그리고 예, 지난해까지 실적이 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실적의 확인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실적 확인이 되려면 최소한 지금 이제 3월 달까지 일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뭐 상반기는 어쨌든 어느 정도 넘어가 줘야지, 그래야지 본격적인 뭔가 흐름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시간이 좀 멀리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정도는 8,000원 정도 해서 거래만 한다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길게 예. 뭐 10,000원까지 본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시청자분 자체가 지칠 것 같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8,000원까지 알겠습니다. 보세요. 네.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종가에 가까운 시간에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고려 아연이고요. 네? 46만 7천 원이 20%예요. 고려 아연 매수하셨군요. 네네. 자, 46만 7천 원이면 이 종목을 오래된 건 아니죠? 네. 그러면 고려 아연을 매수를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이 종목을?
전에 한번 네. 매매를 했다가 좀 네. 수익을 좀 보고 보셨었고. 또 가격이 좀 많이 네. 조금 많이 내려왔다 싶어서 아, 그래요? 샀었거든요. 예. 자, 지금 제가 이제 고려아연을 주가가 많이 네.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은 단기로 보신 건 아니죠? 예. 길게 보실 생각이시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아, 이거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 한 번에 20%를 담으신 거죠? 네. 그것만 좀 고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식을 한 번에 담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가격에 있고 지금 내일 당장 주가가 급등할 것 같다고 하더라도 네.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잖아요, 주가가. 그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여유를 갖고 매수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만일 상황 형성에 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부분은 뭐냐면 금리가 올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대요, 내린대요? 내린다고. 그죠? 내린다고 하죠. 네. 언제 네네.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부터 시작인가. 결국 내린다고 네. 하잖아요. 그럼 금리가 네. 내려가면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갈까요? 이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아.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면 고려아연을 사면 안 네네. 되죠. 아. 고려아연 사면 안 되죠. 안 그래요? 네. 아연 가격이 또 네. 떨어지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 이제 우리가 아직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네. 내려가면요. 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죠. 이 가격은 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네. 지금 고려아연뿐 아니라 원자재에 좀 이제 연결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되면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네. 근데 네.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간 투자만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고려아연은 예.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 이 종목은 목표 주가는 좀 길게 보신다면 여유가 있으시다면 55만 원까지 저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예. 네. 끌고 와 보세요. 이 종목은. 네. 그래서 55만 원 네,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아, 네. 자, 어떤 종목 때 연락하셨나요? 네, 성원산업이고요. 네. 17,100원에 50%예요. 네. 17,100원에 50% 사셨어요? 네, 근데 이게 내려가고 나서는 계속 이러고 있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걸 제가 현금 여유분은 좀 있는데 비중이 너무 50%고 금액도 큰데 네. 추가 매수도 못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답답해서요. 진짜 지금 이게 최근에 이 매각 진행 소식이 이제 매각 철회 소식 때문에 주가가 그때 한번 급락을 하고 그다음부터 네. 지금 이게 힘을 지금 걔도 못 쓰고 있죠. 이 종목이. 네네. 근데 비중을 50%나 담으셨어요. 이거 왜? 저는 이제 거의 많이 내려갔다 생각을 하고 네. 그냥 놔두면 언젠간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고 그냥 했는데 제가 너무 잘못 봤나 봐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봤다기보다는 주가 많이 떨어져서 사신 이거는 저는 이제 나쁜 방법,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주가가 올라갈 때 사다가 항상 물리면 거기서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근데 네네. 떨어졌을 때 산다? 쌀 때 사는 건 좋아요. 근데 뭐냐면 너무 본인 스스로를 너무 좀 과대평가를 해서 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최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생각으로 한 번에 사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스스로가 최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네. 어떻게 아무도 바닥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때는 쌀 때 사는 건 좋은데 내가 최저점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분할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한 5%만 샀거나 아니면 10%만 샀어요. 그러면 나머지 30% 정도의 40% 정도의 여유가 있잖아요. 매수에 대한 여유가. 그러면 네. 지금 여기서 고민하기보다는 그래. 여기서 한 비중을 좀 더 들어가서 매수해서 단가 낮추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걱정이 좀 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성원산업은 일단 매각 철회 소식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실망감 때문에 떨어지긴 했는데요. 회사는 정말 괜찮은 회사예요. 이 산화방지제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 이익도 잘 내고 있는 회사인데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받았을 뿐이지만 그때 주가가 뭐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15,000원 정도까지 왔다면 그렇다면 이 회사는 이제 저가 매수라고 하죠.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고 이 정도 가격 밑에서는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수 쪽으로 아마 수급들이 들어올 것 같긴 해요. 15,000원 정도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오긴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여유를 좀 근데 두고 네. 멘토님 혹시 이걸 제가 계좌가 하나 더 있는데 다른 계좌로 좀 더 사는 건 어때요? 이 회사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네, 이 회사 인수하시게요? 아니에요. 네, 그거 미련을 두지 마세요. 한번 뭔가 네. 이제 우리가 이 첫 만남이 좀 잘못됐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서 뭔가 자꾸 막 이제 하려고 집착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내가 더 나중에 되면은 이제 뭐 그쪽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얻기보다는 더 실망이 커지게 돼요. 더 네. 힘들어지고요. 더 매수하면 여기서 주가 만약에 15,000원 밑으로 떨어져 봐요. 비중은 늘어났죠? 계좌는 또 두 계좌에 들어갔죠? 그럼 더 불안하지 않겠어요? 밥도 못 먹고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네, 추가 알겠습니다, 매수나 이런 거 멘토님. 굳이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네네. 나중에 저는 이제 매수가 회복되면 나오겠다라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멘토님.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LG 유니콘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000원에 5%인데 8,000원에 갔어도 못 팔았어요. 더 간다고 해서. 그 얼마나 7,000원에 5%인데 더 간다 그랬어요? 네, 9,000원 간다고 해서 그냥 놔뒀다가 네. 계속 아이고.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믿지 말아야 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더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그게 더 참- 가는지 어떻게 이거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말이지. 수익이 났을 때부터 이제 좀 수익이 났을 때부터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 보니까 뭐 9,600원도 막 갔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보니까 뭐 8,500원도 갔었는데 예. 근데 지금 결국은 현재 가격이 얼마예요? 7,320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못 판 게 좀 아쉽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제 기회라는 게 매번 계속 오지는 않아요. 네.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한번 매도의 기회를 줬는데 그 다음에 기회를 주니까 그 기회는 얼마예요? 더 낮은 가격에서 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 못 팔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9,500원에서 못 팔았기 때문에 8,500원에서도 못 판 거예요. 왜? 아쉬우니까. 네. 그럼 네, 이번에 8,000원 정도 가격이 오면은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왜? 네. 8,500원이 아쉽고 또 9,500원이 아쉬우니까요. 그러니까 8,500원은 못 팔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8,500원까지 저는 또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LB세미코는 제 생각에는 비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덜 걱정스럽긴 한데 주가는 이미 네. 상승해서 하락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는 단계라 다음 반등은 8,500원이 아니라 그 밑에까지 올라왔다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는 8,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8,000원 정도 반등 시에 저는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8,000원에. 그 이상을 보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아하. 진짜 나중에 되면은 매수가 밑에서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엔 8,000원까지 딱 보시고 뭐 네. 7,900원이면 어떻습니까? 그 8,000원이 아니라도 그렇죠. 네, 그 정도 예. 왔을 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오기만 하면 팔이야 되겠어요. 네, 맞아요. 네, 이번에는 꼭 네. 놓치지 마시고 잘 파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 강연회는 저는 내일 화요일이죠. 오후 9시에 진행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 날 오후 9시에는 제가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고 참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 저녁 9시부터 내일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요,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강연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자리가 없으면 좀 힘드니까 미리미리 와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부산에서 역시 좀 일찍 와주셨더라고요. 다행히도 또 큰 강연회장을 다 채워주셔서 제가 또 강연회 열심히 또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회를 하는데 이번 주는 강남에서 하거든요. 지금 아래 주소가 나올 거예요. 상제리제 센터 이제 선릉에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조금 이제 1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오셔야 여러분들께서 원활하게 또 강연회를 참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편하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강연회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해서 가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몸만 편하게 오시면 돼요. 거기 필기 도구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강연에 오면 제가 뭐 오프라인 서로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것들 또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제가 캐치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많이 오시면 그만큼 저도 힘내서 정말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려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유튜브 상담을 또 진행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부터 해서 2시간이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전화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상담 최대한 많이 제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첫 번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워닝 머트리얼즈네요. 자, 매수 가격은 34,5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비중이 5%. 더 사서 끌고 가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군요. 34,500원이니까 현재 매수 가격보다 조금 이제 낮은 가격이고 그래서 이걸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끌고 가겠다. 이 전략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시기가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떨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목을 매수하고 지금까지 들고 계셨다면 거의 2년 가까이를 들고 계신 건데 밑에서 27,000원 아래에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이 기업의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저점을 잡아줬거든요. 그렇다면 추가 매수의 그 시점이라는 건 여기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라든지 여기 또는 여기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랬다면 단가가 많이 떨어졌겠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다 올라와서 지금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 회사는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이야기해드리는 게 2020 기억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 일평균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억 이상, 거기에 해당되는, 충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굳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추가 매수 안 해도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 주가일 것 같으니까 이건 그냥 끌고 가세요. 네, 추가 매수 없이. 혹여나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28,000원 정도 부근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28,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세요. 35,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삼성전기네요. 자, 삼성전기. 매수 가격하고 비중 보겠습니다. 148,000원. 비중은 12%. 자, 148,000원 가격대에서 20%. 이 종목을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매수 시점이 아마 올해나 올 초나 아니면 지난해 말 정도이지 않을까. 올해 초라면 이 정도겠죠. 그리고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좀 2% 정도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IT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장이긴 해요. 그런데 이 IT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장은 아니고요. 전통주들이 오히려 빠져 있고
AI라는 어떤 테마에 의해서 거의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섹터, 핀셋으로 뽑아서 올리는 장이라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와 같은 전통 IT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라고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핀셋으로 뽑아서 이제 한쪽만 계속 올릴 수는 없거든요. 많이 뽑혔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한 가격이 48,000원 정도? 15만 원 아래에 매수하셨다면 저는 손실 보고 나올 필요가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나중에 좀 끌고 가시면 15만 5천 원 정도 이 위에서 팔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목표 주가는 그래서 저는 15만 5천 원까지는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면 뭐 삼성전기를 추가 매수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한다면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시는 게 좋고 그렇다면 저는 12만 5천 원.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뭐 지금 현재 12% 비중이니까 8% 정도 채워서 20%까지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추가 매수는 12만 5천 원 아래 왔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PNT네요. 자, PNT. 매수 가격은 49,300원의 비중 10%입니다. 49,300원. 비중 10%. 자, PNT를 이 종목도 매수를 한 지난해쯤에 하신 것 같긴 해요. 매수 가격들을 보니까. 그런데 이 회사를 매수하신 이유는 이제 한 가지죠. 2차전지 쪽을 보고서 매수하셨을 텐데 앞에서 지금 삼성전기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게 기술주들 중에서도 이제 핀셋으로 뽑아서 주가를 올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2차전지도 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2차전지 그룹 아래에 속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일부 특정 종목들만 막 이제 올렸던 그런 장들이 이제 계속 됐었고 그리고 PNT의 경우에는 지난해 2023년도에 주가가 7월 달까지 주가 반등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소외를 좀 당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수주 소식도 있고 하지만 이미 주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이 좀 이어져 왔던 터라 지금부터는 이제 이 2차전지 쪽에서의 성장 기대감은 좀 꺾이고 있는 그 시기라서 길게 끌고 가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은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5만 원 정도 이제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면 매수 가격이 49,300원이잖아요.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손실 회복되면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저점을 조금 잡아주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저점을 찍고 장기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라 단기 반등 이후에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 가격 회복 시 반등 시 매수 가격 회복되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9,300원 반등 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까요? 이번 종목은 콜마 B&H네요. 자, 콜마 B&H. 매수 가격은 26,000원이고요. 비중은 10%네요. 자, 보니까 너무 소외돼서 고민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주가가 지금 빠지고 지금 힘이 없는 상태인데 15,000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15,290원. 그런데 지금 콜마 B&H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도 역시 이렇게 소외감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장이에요. 저는 콜마 B&H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지금 일부 특정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또 주가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뭔가 심적으로 좀 답답한 그런 느낌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막 올라가는 종목들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설명드리면 뭐 KB금융 이제 은행주들이죠.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동안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됐었냐면 참 이제 은행주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계속 빠졌었단 말이죠. 그죠? 계속 여기서도 빠졌고 이전에도 이제 빠졌고 그전에도 빠져왔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갑자기 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코웨이 한번 볼까요? 코웨이라는 회사도 지금 보면은 그동안 주가의 하락이 어떻게 됐었냐면 자, 아마 이게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이제 주가 하락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죠? 딱 보면은 진짜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제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저점을 찍고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소외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소외가
다시 뭔가 관심으로 되기까지 그 갑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 콜마 BNH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바닥을 잡고 나서 튀어 올랐을 때 그때 빠져나올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여기서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좀 좋지 않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면 이 종목은 18,000원을 회복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한다면 아마 조금 더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콜마 BNH는 본격적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이제 시세를 받고 올라갈 때까지 그 시작점은 18,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콜마 BNH까지 상담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두산 에너빌리지요. 아,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금 19,000원에 30%요. 19,000원에 30%예요? 네네. 자, 이 전번에 종목도- 한번 네. 어떻게 2만 원 왔었나 본데 네. 그때 제가 그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못 봐서 못 팔았어요? 네. 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매수가 회복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 매수가까지 오면은 무조건 지금 이게 엄청 오래됐거든요. 네. 몇년 매수가 됐어요. 정도에서. 매수가 정도에서 지금 팔고 싶다는 생각이시죠? 네, 그때까지 올 건가 안 올 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한번 이제 실적의 변화가 좀 있었는가 이걸 좀 잠깐 확인을 했거든요. 보니까 네네.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2022년도에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지난해에 보니까 이제 이익이 다 흑자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네네네. 주가가 이제 어쨌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인이 돼야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30% 비중이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됐을 때 나온다. 그렇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이거는 네. 매수가를 회복됐을 때 나오는 건 좋은데 여기서 막 수익을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이건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네. 19,000원 딱 매수가 회복되면 매도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실적이 좋아졌잖아요. 그때 네. 주가가 바로 바로 반영이 되는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실적이 전환되고 나서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적 전환되고 나서 좀 천천히 움직이는 기업 같아요. 지금 네. 사람들이 관심은 별로 없었고 하지만 점점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은 19,000원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때만 잘 네. 매도를 하시고 그렇게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아, 근데 네. 시일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요. 네. 사실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네, 맞아요. 주가라는 게 그래요.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면 예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때 올라간 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예, 예. 지금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이때 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시간을 지금은 봤을 때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주가가 만약에 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건 또 금방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네. 이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이미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간 조금만 더 차분하게 시간 기다리셨다가 이번에 잘 그냥 매수 가격에서 잘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어요. 예. 네. 이거는 19,000원까지 기다려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BH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1,500원에 10%요. 21,000원에 10%요? 21,500원. 21,500원에 10%요. 네, 21,500원이군요. 예. 이 종목은 혹시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됐을걸요. 2년이요? 예. 그럼 추가 매수를 하셨었나요?
안에 추가 매수는 안 했어요. 추가 매수 안 하셨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났다가 빠진 거네요? 그렇죠. 수익이 많이 나섰어요. 한 그러니까요. 40% 정도 났다가. 아유. 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매수 가격을 보니까 그렇게 예. 높은, 지금 2년 정도의 매수라 보유했다면 수익이 꽤 많이 났었는데 안 예, 파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예. 이 종목을 그때 안 파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안 파신 거예요? 많이 수익이 났는데. 아니 더 애플이 좋아진다고 더 욕심을 내갖고 그랬어요. 뭐. 그래요? 예.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때 33,900원까지 왔었잖아요. 근데 예. 주가가 이제 빠질 때도 안 팔았던 게 더 좋아질 거라, 결국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 말이죠. 예. 근데 또 여기서 빠지고 나서 올라가다가 다시 또 3만 원 부근에 왔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도 예전에 33,000원까지 왔었으니까 그래 더 올라가면 그때 33,000원 부근에서 팔까? 이런 생각을 또 하셨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예. 결국 다시 또 떨어졌고 다시 올라왔는데 또 여기서도 이제 수익이긴 했어요. 조금. 여기서 만족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 타임이 이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결국은 못 팔게 돼요. 그래서 수익에서 팔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놓치게 되고 이제 손실로 팔까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가 이제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BH라는 회사가 FPCB라고 해서 연성회로기판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보유하셨으니까. 예, 지금 근데 애플 얘기를 하셨는데 애플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뭐 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애플이 요즘에 좋은가요?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건 계속 좋아질 수만은 없어요. 그 정말 잘 나가는 애플이 지금 이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막 소외당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애플은 지금 뭐 이제 유럽에서도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과징금 한번 물었죠. 또 유럽에서도 과징금 물어야 되죠. 또 미국에서도 또 과징금 얘기 나오고 있죠. 반독점법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끝날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안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정말 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BH는 여기서 좀 아쉬워도 저는 22,000원 이상을 좀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지금 주가가 더 떨어지면 차라리 이 종목은 지금 이미 손실이잖아요. 혹시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 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거는 그냥 그 전에 가지고 있다가 팔았으면 잘 팔았을 텐데 굳이 예. 지금 계속 이제 끌려다니다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잘 빠져나오기 어려운 자리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15,000원 정도 가격에 좀 근접한 게 오면은 차라리 추가 매수 한 5% 정도만 해서 단가를 낮추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15,000원, 15,000원. 네, 이왕이면 15,000원 아래에서 사는 게 더 좋긴 한데요. 만약에 예. 혹시나 15,000원 부근에서 그냥 올라갈 것 같으면 15,000원에 가까운 가격에 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15,000원 부근에서 매수해서 22,000원까지 보신다면 그래도 어쨌든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꼭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예, STX요. 네. 11,050원 매수가고 50%입니다. 11,05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그럼 지금 50%를 매수하셨다고요? 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투매를 2번이나 했습니다. 오늘도 하고, 예, 저번 주에 하고, 예. 그래요. 이거 근데 STX 지금 이제 이 회사를 추가 매수까지 해서 50%까지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매수를 그렇게까지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매수 많이 하신 거예요? 단가 좀 내리려고요. 좀 했습니다. 그럼 단가 내리시려고 단순하게 그냥 단가 내리기 위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예. 이거 너무 많아요, 비중이. 저점은 좀 찍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아직 저점이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 예.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단가를 50%까지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린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 예. 다행히 처음에 매수했을 때 가격이 그래도 조금 높진 않았나 봐요. 지금 13,000 얼마였어요. 그렇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분할을 했잖아요.
그죠? 예. 이 분할돼서 이제 해운 쪽이 지금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내려왔다가 이제 저점을 잡아가려고 하긴 하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저점을 잡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저점을 잡으면 매수한 가격 11,050원 정도에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기업의 주가가 네. 더 빠져버리면 그때는 좀 이거 너무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아, 예. 5,000원 정도까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저점이 안 잡히면. 아, 그러니까 예. 추가 매수를 너무 일찍 하신 것도 좀 있고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러면 손절가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거는 예. 대응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을 좀 하세요. 8,000원. 예, 8,000원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예. 아, 예. 더 밑에서 이제 산다 생각을 하시고 더 밑에서 다시 산다 생각하시고 8,000원을 일단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종목은 좀 많이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만 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8,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매수한 가격에서만 잘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에서 이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8,000원 예. 기준으로 보시고 매수한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한 가격에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네, 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유튜브 한번 볼까요?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남선알미늄. 자, 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은 2,360원에 11% 매수하셨네요. 2,360원에 자, 이 종목도 지금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우리가 금리 인하가 오래되면 결국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남선알미늄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 시에 또 거기에 따라서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라 지금 가격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회사가 아마 지금 이제 트레이딩을 위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종목은 좀 길게 끌고 간다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그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은 2,500원까지, 2,500원 좀 많네요. 2,4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 안에 만약에 원자재 관련주들이 또 만약에 주목을 받게 된다면 뭐 시세가 한번 2,500원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목표 주가 2,400원 정도에서는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반등 시 잘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선 알루미늄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저희 1부 끝나면 2부 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전화 지금도 계속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